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한 북한 여성이 보내온 장문의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물론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이 여성에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전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북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김정은의 통치력, 리더십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권력기관인 도당위원회나 도안전부, 도보위부, 도검찰과 같은 이런 권력기관들에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돈벌이에 미쳐버린 이 지방기관 권력자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가장 불쌍한 일반 주민들인 것입니다.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일반 주민들만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력자들의 희생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공급체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더 이상 그들을 통치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김정은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이 기막힌 편지는 한 여성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지방기관 권력자들과 결탁한 마약 범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직접 체험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이 바로 그 여성이 보내온 장문의 편지인데 정말 이 A4 용지에 꽉 앞뒤로 차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이 여성이 살아온 기고한 운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 여성의 실명과 함께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첫 부분만 읽어드리고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함경남도 함주군 지속리 24반 아버지 호승호, 어머니 정태옥의 맏딸 호운정입니다. 1987년 3월 13일 함경남도 함주군 지속리 24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북한의 인간 백종 니천주와 마약 생산자 정태호, 그들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아먹고 한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함경남도 당, 정권, 법기관 간부들에 대한 범죄를 온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니천주의 범죄와 이를 묵인 조작하고 한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함경남도 당, 정권, 법기관 권력자들에 대하여 폭로하겠습니다. 이천주는 1973년 3월 9일 함흥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2015년 3월 20일 함흥시 동산구역 소상동 20반 원용환의 집입니다. 그때 당시 나는 구이 집 옆방에서 한 달에 잎살 10kg씩 주면서 동거살이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거라고 하면 그 남자와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체로 여성이 동거한다 하면 남자와 여성 간에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걸 동거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동거집이라고 합니다. 이 동거집이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해 줍니다. 즉 도인민위원회에서 내가 방을 2칸을 가지고 있으면 한 칸을 다른 집 없는 사람에게 동거집으로 주라고 입사증을 떼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남자와 같이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동거살이를 방 한 칸을 빌려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구이 집 한 칸 방을 동거로 한 달에 잎살 10kg씩을 주면서 동거방을 빌려서 그 방 한 칸을 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3월 20일, 2015년 3월 20일은 원영환과 그의 아내 김정옥의 생일이었는데 그들이 초청에 의해 그날 그의 집에서 생일 축하하러 온 원영환의 친구인 이천주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영환의 부인 김정옥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직장 사람들과 이천주 그리고 그의 누나 리세옥과 함께 서로 식사도 하고 저녁에 노래도 부르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나는 이천주를 처음 봤는데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모두들 즐겁게 보내는데 이천주는 어딘가 모르게 몸이 불편하여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원영환의 장모와 아내 김종옥에게서 들은 바가 있는 사람인데 당시 이천주는 툭발성 괴저라는 병으로 인해 발뼈가 썩어 들어가는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정 환경은 아내가 앓는 남편을 버리고 딸과 함께 가출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이천주는 자신을 귀중히 여기는 여성과 가정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라고 저에게 말해준 생각이 났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함흥시에서는 비일비재한 사실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혼하고 떠나든지 이혼도 안 하고 가출하는 여성들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농민 출신이었던 나는 이 이천주라는 남자가 비록 특발성 괴조를 앓고 있는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사람도 듬직하고 괜찮아 보이고, 또 가정이 파탄나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동정심이 생겨서 함께 살게 된다면 나도 농촌에서 올라올 수 있고 농장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이 사람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어서 이 장문의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윗부분은 이분이 직접 쓴 이야기고 나머지는 제가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보기에는 좀 불쌍해 보이고 또 장애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장애가 있는 남자를 버리고 간 그 여자, 그 아내를 처음에는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지나면서 이 남자와 사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마약을 생산하고 마약을 생산했던 자기 친구 원영환과 함께 마약을 팔 뿐만 아니라 마약을 생산하고 자기한테까지 마약을 하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함흥에는 마약 본산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삥두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삥두고 북한말로는 오름이라고 합니다. 오름처럼, 즉 아이스 얼음처럼 생겼기 때문에 오름이라고 하는데, 이 오름은 히로뽕을 생산하기 전 단계를 오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염산 에피드린, 이 원료로 오름을 생산하고 이것을 다시 정제하면 필로폰이 됩니다. 염산 에피드린이라는 원료를 바로 함흥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흥 화학공장과 사포 제약공장에서 이 염산 에피드린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난이 행군이 시작되었던 1996년부터 이 마약을 생산해서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이 마약을 엄청나게 밀매하고 팔았다는 것, 수출했다는 것은 이미 비밀 아닌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마약을 국가가 장려하고 국가가 마약을 싣고 남미로 가다가 호주 앞바다에서 호주 특수경찰에 의해서 배가 납포됐고, 거기에 납포된 배에는 마약 2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kg이 아닌 2톤에 달하는 2000kg의 마약을 싣고 남미로 가던 배가 북한의 무역선이 납포된 것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마약을, 특히 히로뽕이라는 마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국영 공장이 바로 함흥에 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흥에 있는 화학공장과 사포제약공장의 노동자들이 이 염산 에피드린, 즉 히로뽕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몰래 집에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오름이라는 걸 생산한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닌 비밀입니다. 함흥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북한 전역에 이 삥드라는 마약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간부들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일반 주민들이 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는 것, 여러 차례 탈북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고은정 씨가 처음에 동거방을 얻었던, 세를 얻었던 그 사람이 바로 원영환이었는데, 그 원영환과 고은정 씨에게 소개해준 이 이천주라는 사람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약을 함께 생산했고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은정 씨에게 마약을 강요했고 고은정 씨를 통해서 마약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성분이 단호하게 뿌리쳤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은정 씨는 2003년도에 조선인민군대에 입대를 자원합니다. 그때는 특히 징집할 남성이 부족하자 북한은 의무제와 함께 탄원제라는 이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군대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특히 2003년부터는 대학생들도 우리처럼 대학에 가더라도 끝마치기 전에 군대를 복무하든지 아니면 대학을 끝마쳐서라도 군대에 가는 제도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때 고은정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인민군대에 탄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당과 수령께 충성을 하고 조선노동당 입당해서 훌륭한 여성 군관이 돼서 돌아오겠다고 고향 사람들과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군대에 입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군대에 입대에서도 열성적으로 군사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성적으로 했으면 그 많은 여성들 중에 몇 사람밖에 뽑히지 않은 직발제로 해서 조선인민군 여성 군관이 됐습니다. 즉 소위로 인관까지 되고 중대 부중대장까지 지냈습니다. 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소위로 직발로 인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허은종 씨는 자기 말대로 자기가 결심했던 대로 당과 수령께 오직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군사복무해서 당에 입당했고 군관으로 직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중대장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허은종 씨가 군사복무한 것은 바로 평안남도 강서에 있는 3군단이라고 합니다. 이 3군단 방사포 부대에서 여성 방사포 최초의 부중대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방사포 부중대장을 지낸 바로 허은종 씨. 조선인민군 중위로 예편을 하고 바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당과 수령 김정은께 충성만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오직 당에서 하라는 대로, 최고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허은종 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막힌 사연은 바로 이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하루 이틀에 다 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